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한 외출 자제 요청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에 의해서 한류 드라마가 최근 다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한류 드라마의 패턴에 식상했던 일본의 한류 팬들이 새로운 드라마 형식에 열광하며 흠뻑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드라마가 바로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인데요. 넷플릭스 탑10 랭킹에서 1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라이데이 디지털이라는 일본 매체가 사랑의 불시착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대박난 필연적 이유.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외출 자숙 요청 때문에 극적으로 가입자를 늘린 넷플릭스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아야 하는 것은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예사롭지 않은 인기다. 한국의 재벌가의 딸과 북한 군인의 연애를 그린 것이지만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라앉아서 해외여행이 가능했었다면 북한에 가서 북한 군인하고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여성도 나왔을 것이다. 요 근래에는 약간 미적지근해 있었던 한류 드라마였다. 그것이 사랑의 불시착에 의해서 단숨에 되살아났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 이 작품은 이 정도까지 우리들의 마음에 꽂힌 것일까? 우선은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자. 한국의 재벌딸인 윤세리, 손예진 부는 패러글라이딩 중에 돌풍에 휩쓸려서 북한에 불시착을 해버린다. 거기에서 만난 북한 병사인 리준혁, 현빈 부는 어떻게든 그녀를 한국에 되돌려 보내려고 분투한다. 이럭저럭 하는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등등이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설정만 들었다면 웃긴다 하고 끝나버릴 것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기 시작하면 시청 전에 품고 있었던 편견 등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고 다 본 후에는 상실감에 빠질 만큼 드라마에 푹 빠져버리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대박난 이유는 한 가지는 아닐 것이다. 먼저 주인공인 두 사람의 아름다움과 높은 연기력이다. 있을 수 없는 멜로 드라마 설정을 기세와 높은 제작 품질로 압도한다고 하는 왕도를 걷고 있는 한국 드라마인 것이다. 그리고 한류 드라마의 묘미인 남성 주인공이 여성에게 있어서 이상형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실은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상이 크게 편들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배경에 김정은의 중병설도. 넷플릭스에 의해 사랑의 불시착의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월 23일이다. 바로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틀어박히기 시작한 시기다. 드라마의 전반은 북한이 무대이다. 그것까지는 여러가지 있을 수 없는 나라로서 보아왔던 북한이다. 확실히 드라마에서는 날이 저물면 자주 정전이 된다든가 마을의 인민반장인지 뭔지가 빈번하게 집을 확인하러 온다든가 일본에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것 같은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한번 바깥에 나가보면 아직 초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외출 자숙으로 인기척이 거의 없다. 가게의 불빛도 꺼지고 근처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숙 경찰이 흘러넘친다. 더 이상 무엇이 있을 수 있는 설정이고 무엇이 있을 수 없는 설정인지 알 수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시인 만큼 북한이라고 하는 세계를 비현실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서 드라마에 쉽게 빠져 들어간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니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소식 관련 뉴스이다. 김 씨는 4월 11일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바이러스로 사망을 한 것 같다. 심장병 수술이 실패해서 혼수 상태 등의 각양각색의 억측이 난무하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다.
5월 2일에 모습을 나타낸 증거라고 하는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되었지만 그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연유로 우리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최대한으로 높아졌다. 비례해서 무대가 북한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여느 때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방송 서비스 시작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넷플릭스 종합 랭킹에서 1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이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길어질 것 같은 것, 김정은 씨의 소식이 베일에 계속 쌓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인기는 여전히 계속될 것 같다. 북한 병사와의 사랑을 꿈꾸는 여성들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겠지만 말이다. 사랑의 불시착은 드라마로서는 재미있지만 북한 병사와 만나고 싶다던가 하는 것은 없다. 어디까지나 판타지입니다. 현빈 같은 이미지는 북한에는 없으니까. 히트의 요인이 김정은의 사망설로 북한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요. 터무니없군요. 드라마의 분석을 직업으로서 하고 있는 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북 통일의 기운이 있는 한국에서의 일이라면 또 모르지만 그것도 빗나갔지만 일본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층에 그것은 없다. 실례이지만 이 드라마 보지 않았죠. 조그만 기삿거리라도 개런티 발생하는 것이라면 또 서명을 하는 것이라면 최저한의 준비를 해서 집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히트 이유가 김정은의 소식 관련 뉴스가 관계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를 이유로 저렇게 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볼 수 있을까요? 드라마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히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력을 전달해 주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다. 저도 있을 수 없는 설정, 크크 하고 생각하면서 잠깐 보았는데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북한의 서민 생활 풍경은 일본의 전쟁 전의 생활 수준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에 충실한지 미묘합니다만 나온 북한 생활의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는 흥미 깊었습니다. 적응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것은 드라마니까 멋있어 보이고 안심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서 실제로 북한의 병사와 만나고 싶다든가 말하는 머리가 이상한 사람 정말로 있을까요? 좀 놀랍네요. 유행하게 된 것은 한국 드라마를 항상 보고 있는 층 이외에는 예능인이 인스타에서 푹 빠져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나서 드라마를 본 사람들도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북한에서부터 남한의 동굴을 12시간 이상 포복 전진하여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러 가는 정신력을 가진 순수한 사랑은 일본인이라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등장인물이 좋았고 해피엔딩도 좋았다. 사랑의 불시착 상실감 증후군 환자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있을 수 없는 설정이 많다. 그렇지만 꿈을 파는 것이 드라마니까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인 현빈과 손예진의 발군의 비주얼과 연기력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병사 4인조 등 매력적이라서 웃고 울고 심쿵했습니다. 일본의 드라마와는 달리 돈을 들여서 스케일도 큽니다. 한류가 별로인 사람에게도 추천하는 드라마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번 자숙 생활로 넷플릭스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김정은 씨 관련해서는 강글이 잊어먹었습니다. 한류 드라마가 별로인 내가 이것에 빠진 이유의 한 가지는 영웅적인 여성상이 신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세리는 현실적인 여성이네요. 남성에게 거리낌 없고 자신의 언동도 바꾸지 않고 자신의 기분이나 바램도 딱 부러지게 전달한다. 코믹하고 현실적인 여성상을 묘사하고 거기다가 남성에게 사랑받는 것을 성립시키고 있다. 이것은
아주 신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인공의 남성은 현실에는 좀처럼 볼 수 없겠지 생각하면서 보았지만 크크. 각본가가 여성이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역시 배우진의 높은 수준의 연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두 사람은 물론 조연 배우들의 대사에 주고받기가 훌륭합니다. 너무 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두 사람의 완벽하기까지 한 비주얼의 높은 수준. 지금 현재의 한국 패션의 힘을 마음껏 보여주었다. 완전 빠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크크. 주인공 두 사람은 물론입니다만 그 주변을 둘러싼 북한 군인들이나 마을 주민들의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끝나지 말았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 가깝고도 먼 존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빈 팬이라서 보았습니다. 바이러스 재난으로 히트한 것 같은 표현입니다만 그러한 재난 상황이 아니었어도 인기 드라마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나오는 감동적인 드라마였고 좋았습니다. 현빈 최고. 사랑의 불시착. 빠져버렸습니다. 설정을 들으니 정말로 웃기고 컴퓨터 그래픽 요소도 많이 있어서 허구라는 것은 알고도 남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철저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네요. 잠깐 이 뉴스 달아오르기는 했었어요. 다만 북조선의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하는 여성 팬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사랑의 불시착의 여운의 마법에 걸려 있는 정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크크. 친구에게 추천받았습니다. 시원찮으면 포기할 생각으로 우선 첫 회를 보았다. 첫 회는 그다지 재미있는 편이 아니라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친구에게 절대로 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보니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어제 끝까지 다 보았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상실감에 절어 있습니다. 가끔 빈틈이 보입니다만 감동하여 눈물이 나오고 절로 웃음이 나오고 가슴이 두근두근 심쿵해집니다. 감정이 부산했습니다. 장대하고 질리게 하지 않는 구성이네요. 거기다가 각 출연자의 캐릭터, 비주얼, 인테리어, 패션 모두 압권이었습니다. 일본도 아이 같은 비주얼이나 촌스러운 패션을 그만두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즐거운 영상 작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치, 외교 기사도 아닌 드라마 관련 기사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의 직설적이고 대담하고 또 노골적인 비판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드라마 마니아들의 층이 두꺼운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의 일본 내 배급은 일본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이 주도권을 가지고 갑의 위치에서 좌지우지를 해왔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거나 한류 바람이 지나치게 강하던가 하면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방영을 제한을 하는 등 후진적인 문화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확고하게 입지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한류 팬들은 일본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유롭게 마음껏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뭔가 미국의 넷플릭스가 일본인에게 문화 독립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